여성 정치 연구소를 한 지금 들라고도 저 테레비도 잡혔어요. 상당히 말도 잘하고 짜놨더라고. 의원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 담당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또 자원 배교 비리 국정조사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좀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 막바지에 우리 원내대표부가 정말 협상을 아주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건법 수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한 그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특가 검사 또는 스포츠 검사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그런 사례들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이 공직사회의 어떤 부패 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우리 당이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당초의 입법 취지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토론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처벌 대상이 넓어지면서 검찰, 경찰 또는 군입위원회에 굉장히 큰 어떤 권한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직무 관련성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요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인 재량권을 가지게 때문이거든요. 똑같이 금업수수가 확인돼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불기소해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 직무 관련성 요건을 없앤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까지 대상이 좀 확대된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좀 생소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언론, 이것도 사회부 교사 이런 분들이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다시 또 말하자면 미운 언론에 대해서 칼날이 휘둘러지고 또는 정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칼날이 휘둘러지고 이런 또 편파적으로 법이 집행될 가능성, 그렇게 염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 집행 과정에서 법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제 기억들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우리가 이 부패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그때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부패 사회 협약도 체결하기도 하고 또 매년 각 그 부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조사해서 국민 보고대회를 갖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노력들이 꽤 성과를 거두어서 국제 청렴성 기구가 해마다 국가의 그 청렴성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때 뭐 보람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 부패 대책을 논의해 보니까 물론
부패 대책의 출발은 공직사회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민간 부분의 부패 문제, 이것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또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하청기업과 제하청기업 간에 뭔가 거래할 때마다, 납품 받을 때마다, 심지어 대금 결제할 때까지도 그런 뇌물이 개입되는,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느냐 약소금을 지급하느냐 이것이 접대에 따라 달라지고, 3개월 의미냐 5개월 의미냐 역시 접대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니 기업들은 또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회계를 또 분식해야 되고, 세금 제대로 낼 수 없게 되고, 또 자기들이 거래하는 더 약자들한테는 거꾸로 또 대가를 강요하게 되고, 이런 그 민간 부분의 그 부패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사회의 그 부패 구조를 지킬 수 없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민간 부분까지 조금 이게 넓혀진 부분을 저는 그 하나의 첫 발로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관철해낸 것도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이 금년 9월에 정식 개관을 해야 되고, 또 하계 유니버시아드 그거 하게 되면 더 앞서서 임시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이번 2월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개관 자체가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것이 야당법이라고 또는 광주법이라고 그동안 반대하면서 표류를 해왔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부가 그 법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잘 이렇게 밀어붙여 주셔서 그 법이 끝내 오늘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원내대표분 너무 수고하셨는데 다들 뭐 잘했다는 이 박수나. 이제 오늘 또 이제 표결에 우리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를 받을 정도인지는 뭐 저희들이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주신 덕분에 재량을 갖고 했습니다. 많은 협상을 제가 그동안에 해봤습니다만, 원내 수석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하고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어저께 5시간 반이 굉장히 저희 인생의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압력이랄까 뭐 여러 가지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막상 협상장에 들어가서 특히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저도 명색이 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저쪽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대가성 없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게 맞는지, 또 과태료를 하는 게 맞는지,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뭐 끝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유승민 대표께서는 A형과 시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만 앞에 담배는 연기를 마셔가면서 5시간 반 동안을 했습니다만, 이거체는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는 이 김영란법을 하려면 이 법은 이 조항을 켜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안 하면 이걸 빼면 이 김영란법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저 판단이었고, 또 뭐 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것들, 심지어 김영란 원안에부터 그게 들어 있었던 거죠. 소위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하다. 정치인들은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이 법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마지막에 설득을 해서 여당 대표도 막바지에 동의를 해 주셨고, 가족의 범위는 사실은 이건 너무나 많은 1,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법대로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최소화해서 배우자로만 줄였습니다.
배우자라면 줄이면 대폭 줄어들어서 한 1,800만에서 한 300만, 200만 정도로 90%를 줄여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양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야가 원만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도 끝까지 의결을 했습니다만 관철을 시켰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안규백 수석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강기정 정책의장도 어저께 5시간, 6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고 전해철 간사 이분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 오늘 제가 3월 3일 날 이 김영란법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 정치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점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 주시고 오늘 개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찬반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강제 당론을 정하시지 않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 또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가 뭔가 저도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승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좀 수용해 주시고 우리 당이 또 모처럼 대동단결해서 가기 때문에 굳이 이게 강제 당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걸로 압니다만 아마 국민들이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